원장님께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예.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또 있으실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있는데 특히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30대 초반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서 양쪽 무릎이 거의 다 닳아졌어요. 약간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굳었어요. 구부러진 채로는 걷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30대 초반에 이렇게 못 걷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뼈까지 붙지는 않았더라고요. 일종의 연무 조직으로 이제 굳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해줬어요. 관절 고정술이라고 그래서 다리를 펴가지고 이렇게 딱 고정해주는 수술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불편해 양쪽 다리를 하면은. 그래서 우선 인공관절 해서 아껴 쓰다가 나중에 정 안 되겠으면 고정술을 합시다 해서 수술해가지고 걸어다니게 만든 환자가 제일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인공관절을 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게 뼈가 막 생겨나가지고 관절이 완전 뼈로 연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수술 못 한다겠다. 혹시 원장님이 무릎의 전문가라서 왔습니다 해서 수술할 수 있느냐 했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뼈 조각만 제거해주고 이렇게 운동만 잘하면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굳은 분들은 그 원인을 제거해줘도 수술의 재활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재활이 안 되면 다시 또 굳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재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인공관절 후에 얻는 각도 정도, 120도 정도가 얻어져 가지고 굉장히 좋아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그 환자분이 열심히 해주신 그 재활 치료도 기억에 남고 그럽니다. 원장님 그럴 때 좀 어떤 응원을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하루에 0.5cm만 가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사도 포기하지 않는가. 저 환자는 이제 안 되는 환자야 라고 이제 의사가 포기하면은 그게 뭐 한 8, 90%는 이제 거의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봐야 돼. 이렇게 수술 받고 재활까지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좀 좋아지신 경우?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이제 기능 체크를 하면은요, 우리 정상인들, 젊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뭐 그 100점이라고 했을 때 2년 정도 지났을 때 평균이 90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균이 90점이고 연세가 한 5, 60, 70 됐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에 비해서 90%니까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지장을 별로 못 느낄 정도로 거의 좋아지죠. 농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농사도 하세요.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술 하시면은 무릎 가지고는 큰 고생 안 하고 사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 됩니다. 걷지 못하고 너무 불편하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90%까지 회복이 되면 삶이 완전히 다 바뀌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도 외래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인공관절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거의 정상적인 생활, 정상가까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좋은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거든요. 수술 후에도 뭐 안 좋다, 꺾을 때 엄청 고생한다더라.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항상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줍니다. 제가 12,000개가량 인공관절을 했는데 제가 더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딱 그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제 말대로 듣고 믿고 판단을 하세요. 이건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병원장님 그 수술 교육 영상이 또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이렇게 교육용으로 쓰신다고 예. 들었는데 미국 정형외과 학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거든요. 유명한 대학 교수님께서 그 비디오를 이렇게 제출을 해서 채택이 돼서 방영이 되고 있는 걸 봤어요. 무릎 분야. 너무 훌륭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이게 무릎 분야 전문성을 많이 높이다 보니까 자신이 생기고, 특히 연골 재생 분야에 특별한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최소침습 이제 전치환술, 인공관절은 굉장히 특별한 분야고 해서 제가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뭐 하나 하면은 대충 안 해요. 굉장히 꼼꼼하게 수술도 사실 그렇게 합니다. 그 관절염이 있을 때 무릎에 오다리가 생기면은 그래서 약간 교정해주는 절골술, 이걸 절골술이라고 그러냐, 오다리 교정술 요거 해주면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을 연골 재생술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두 가지를 조합해서 했더니 상당히 그게 좀 새로운 분야거든요. 그랬더니 그거에 채택이 됐었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최소침습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이렇게 다 해서 했더니 채택이 됐어요. 제가 그 최소침습 비디오를 낼 때는 문제를 5개 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비디오 본 말미에다가 문제를 내놓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풀면은
그 미국에서 의사들 연수 평점을 줘요. 평점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육용으로 쓰더라고요. 병원장님은 의사로서 이 일을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보람의 순간들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의사가 될 때는 아버님의 권유로 됐는데 하면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건강을 잃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건강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는 게 저희들이잖아요. 의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사회를 기여하며 살고 있지만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소중하고 거기에 이론인 저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중한 책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걸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만나가지고 의사가 시원찮아가지고 그 잘못 치료됐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의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의사에 대한 소중함, 자부심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이 지금 그래도 해외에서 배우러 오는 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도 원장님의 많은 활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